안녕하십니까, 유명식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 가성 게이밍 노트북 베스트 4인데요. 요즘 게이밍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굵직굵직한 게임 회사들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해고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최근에 발표한 신작 트리플 A급 게임들이 반응이 영 좋지가 않아가지고 비평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만들다가 중간에 엎어진 게임들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성과를 못 내서 망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야, 이제 진짜 불황이 찾아온 거 아니냐, 게이밍 시장도 망할 거고 그럼 이제 게이밍 노트북 같은 고사양 PC 시장도 망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최근에 데이트를 친 펠월드부터 시작해서 발드스 게이트, 피해 거지, 데이브 더 다이버, 산나비까지 오히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재미까지 챙긴 실속 있는 AA 게임들, 인디 게임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초대형 게임, 엄청난 그래픽 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속 있는 게임들, 이런 걸 선호한다라는 거죠. 게이밍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디스플레이 점점 다 좋아지고 있지만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능은 어느 정도 적당히 유지하면서 차라리 가격을 낮춘다거나 디스플레이 하나만 혹은 가벼운 무게 하나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챙긴 게 아니라 각 사용자가 자기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가장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노트북들을 실속 있게 고르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트렌드에 딱 맞는 게임 노트북 4가지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2023 빅터스 15인치 4050 버전입니다. 가격 179,900원, CPU 인텔 i5 13500H, SSD 62GB, 램 16GB, GPU RTX 4050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요즘 게임트북들의 트렌드가 준수한 성능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한 가지의 매력 포인트가, 추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빅터스는 뭐가 추가 요소일까요? 어떤 게 매력적일까? 역시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100만원대 극 초반대다. 할인이 들어가면 90만원대 후반까지 나온다. 국내에서 사무용 노트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갤럭시 북, 이것과 비슷한 가격이에요. 아니, 게이밍 노트북인데 사무용 노트북과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능은 어떻냐? 롤이나 피파 같은 진짜 가벼운 캐주얼 게임부터 발로란트, 옵지,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같은 3D 온라인 게임까지도 모두 다 쾌적하게 즐겨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GPU부터 볼게요. RTX 4050.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픽카드는 2050, 3050, 4050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세대가 최신 세대로 바뀌는 거고요. 4050, 4060, 4070 뒤에 있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4050이다. 일단 최신 그래픽카드는 맞지만 50, 60, 70, 80, 90까지 있으니까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4000번대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낮은 엔트리급 모델이 맞지만 굳이 4060, 70, 80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4050만 되어줘도요, 최신 세대의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고 DLSS 3.0을 지원하다 보니까요, 발더스 게이트, 피해 거지, 데이브 더 다이버, 산나비,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 많은 스팀 게임들 모두 다 쾌적하게 즐겨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CPU 역시 H가 붙은 고성능 13500H CPU를 선택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무작업 용도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자바 같은 다양한 CPU 성능을 타는 고사양 작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난 노트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겠죠. 먼저 이 빅터스 같은 경우엔 발열과 소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다는 편은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가 아니라 사무용 노트북과 비교해서 말이죠.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사무용 노트북들 말 그대로 사무작업 용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성능 CPU나 CPU 열을 식혀줄 팬 같은 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거, 조그만 거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 굉장히 조용한데 빅터스 같은 게이밍 노트북들은 CPU, GPU 모두 열심히 돌아가야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발열이 생기고, 이 발열을 빼내주려면 어쩔 수 없이 커다란 팬을 넣어서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하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게이밍 노트북들 쓰시는 분들 굳이 이 발열 막 낮추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노트북 너무 책상 위에 붙여놓지 말고 밑에 뭐 지우개 같은 거 껴놔도 되고요. 거치대 같은 거 껴놓고 쓰면 이 발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소음 굳이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어폰 끼고 하면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안 들려요.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일단 FHD의 주사율은 140Hz, 밝기가 250니트입니다. 이 주사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의 잔상이 줄어들고 캐릭터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게이밍 디스플레이로 140Hz 합격이죠. 그런데 해상도와 밝기, 야 FHD 250니트 요건 좀 아쉽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게임하는데 게임을 쾌적하게 플레이하는 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게임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또 민감하신 분들은 야 이거 불편한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써보다가 부족하다, 아쉽다 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한 20만원 주고 27인치, 32인치 커다란 게이밍 전용 모니터 사서 연결을 쓰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굳이 뭐 15인치, 17인치 이거 화면 좋아서 뭐해. 커다란 32인치로 쾌적하게 게임하는 게 훨씬 낫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다음 노트북 선택해도 좋습니다. 베스트2 ASUS 2024 터프 게이밍 A15입니다. 가격 137만 3천원, CPU 라이젠 7 8845HS, SSD 62GB, 램 16GB, GPU RTX 4060, DGP 무려 140W짜리 모델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라이벌이 삼성의 갤럭시 E듯 HP 빅터스의 라이벌은 이 바로 ASUS 터프 시리즈입니다. 2023 터프 A15는요 가성비가 좋아서 작년 2023 한 해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2024 버전 라이벌인 빅터스를 견제해서 그런지 진짜 칼을 제대로 날카롭게 갈고 출시했습니다. 자 어떤지 확인해보죠.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이제 FHD가 아닙니다. 화질이 약 2배 정도 더 좋은 QHD에 165Hz 고주사율이 들어갔어요. 심지어 색지연율인 DCI-P3 100%, 고화질의 고주사율, 게임할 때 이 눈 호강하겠죠. 여기에 정확한 색감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포토샵, 일러스트를 이용한 디자인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50만원, 100만원이 넘어가는 전문가용 모니터가 필요 없다는 거겠죠. 물론 화면 크기는 비교가 되지만 말이죠.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은요 해상도나 색지연율이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이유가 있죠. 일부러 안 좋은 거 넣어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넣어줄 수 있습니다. 고객님 우리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해상도를 무턱대고 높이다 보면 이렇게 더 좋은 이미지를 상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에 부하가 찹니다. 아니 지금 고성능 게임을 하려고 좋은 노트북을 샀는데 게임을 하기도 전에 혹은 게임을 들어가기만 했는데 이 그래픽 만들어내려고 헐떡헐떡 되고 있으면 게이밍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리고 색지연율을 무조건 올린다고 하다 보면 당연히 패널을 더 좋은 걸 넣어야 되고 노트북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막 색지연율, 해상도 요게 아니라 이 CPU, GPU의 성능 하나 그리고 주사율 요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가격을 낮췄는데 우리 A15는 죄송하지만요 성능, 가격, 디스플레이 모두 다 챙겨보겠습니다 한 겁니다. 포지션이 약간 다른 거죠. 성능 한번 볼까요? CPU가 최신 라이젠 7 8845HS 2023 버전에 들어갔던 7735HS보다 무려 20% 이상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아니 바로 이전 세대 1년 전 세대보다 20% 향상이 됐다. 이거 대단한 건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 비교해보세요. 20%의 성장 했으면 좋겠다. 키도 20% 안 큽니다. 근데 월급도 20% 오르면 좋겠다.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60. 어떤 노트북은요 4060 넣어주면서 TGP를 45W, 75W. 그러니까 적당한 야 내가 좋은 거 넣어줬잖아. 최신 거야. 퍼포먼스는 적당히 내자. 이런 걸 넣어주는데요. 이 친구는 TGP만 140W. 그러니까 애매한 타협 없이 가장 높은 TGP를 낼 수 있는 그래픽카드를 넣어줬습니다. 덕분에 빅터스에서 가능했던 게임들이 이제는 가능이 아니라 고화질로 또 상업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사이버펑크나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트리플 A급 게임들 상업으로 돌릴 경우에 프레임 드랍이나 버벅거림이 약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000번대 최신 거 말고 차라리 3000번대 이전 세대 거 3080 같은 좀 고사양 그래픽카드 살 걸 그랬나? 아닙니다. 4000번대 전매 특허 뭐예요? DLSS 3.0 요거 옵션에서 딱 켜주면요 프레임 방어 정말 잘해줍니다. 100프레임 이상 계속 방어해준 동시에 고화질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전 세대 고사양 거보단 차라리 최신 세대 약간 중급 그래픽카드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2023 버전의 출시가가 157만원인데요 CPU, 디스플레이 지금 모두 다 업그레이드 되는데 출고가가 더 저렴한 상태입니다. 가성비가 어마무시하게 훌륭하죠. 성능, 디스플레이 모두 중요하다면 A15 추천드려요. 다음 세 번째 HP 2024 오멘 14 슬림 모델입니다. 가격 189만 9천원, CPU 울트라 7 15H, SSD 1TB, 램 16GB, GPU RTX 4060, 윈도우 11홈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하다. 가벼운. 그렇다면 현 시점에선 오멘 슬림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무게 보세요. 1.65kg. 일반 사무용 노트북 수준의 무게죠. 게임트북이 성능이 중요하지 무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포기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게에서 오는 장점이 실사용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진짜 이 장점, 이 특징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게임트북들 대부분 사실 직장이나 집에서 두고 쓰다 보니까 체감 못하는데 그래도 노트북 특성상 들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이걸 들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해보면 야 이게 들고 다니기 못 되는구나, 그냥 차라리 따로 하나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오멘 슬림은요 지금 이렇게 실사용자의 후기처럼 LG, 삼성 뺨을 한 대 톡톡 때리고 올 만큼 엄청나게 가볍고 얇습니다. 게다가 올해 출시된 최신 울트라 7 15H 고성능 CPU에 RTX 4060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학교 가서 수업 때 쓰는 용도로, 카페 가서 과제하는 용도로, 집에 와서 캐주얼 게임, FPS 게임, 스팀 게임 하는 용도로, 거래처에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캐드 보는 용도로,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의 제약, 능력의 제약을 없애주는 게 바로 이 노트북이란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올레드 초고화질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진짜 게임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도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화질에서 오는 만족감이 정말 넘사벽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같은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할 때도, 캐드를 할 때도 선명한 색감과 빠른 속도, 작업의 퀄리티 높일 수 있고요. 렌더링 속도 역시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이런 의미 들 수 있어요. 리뷰머신님, 오멘 슬림 말고 오멘 슬림 없는 거예요. 요것도 추천 많이 하시던데 요거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요, 일단 오멘은 완전 고급 세단 같은 겁니다. 딱 보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진짜 중후하면서도 고급진 그런 디자인. 다른 차보다 훨씬 묵직하고 강력한 힘. 일단 딱 쳐다보면 그런 힘이 밖에서 뿜뿜 막 느껴져. 포스가 느껴진다 이거죠. 편안하고 쾌적한 승차감까지 보장되어 있는 게 바로 오멘입니다. 그런데 오멘 슬림은요 일단 깔끔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보면 보통 뭐 4인승, 5인승 아니죠. 보통 1, 2인승이잖아요. 그렇게 슬림한 라인을 유지하면서 가벼운 차체를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출력을 가지고 있고 뿅뿅 쏘는 그런 스포츠카 같은 느낌. 오멘 슬림이 딱 그런 겁니다. 딱 보면 디자인이 너무 예뻐,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벼운 무게, 고성능, 사람들이 만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요런 오멘과 오멘 슬림의 캐릭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게 풀파워의 좀 중후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이다? 그럼 오멘. 나는 어디든지 가볍게 정말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함께 고출력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 스포츠카 같은 오멘 슬림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버전 베스트 4입니다. MSI 2023 알파 17 라이젠 9 버전입니다. 가격 1,849,000원, CPU 라이젠 9 7945HX, SSD 1TB, 램 16GB, GPU RTX 4070, DCP 무려 140W짜리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살 건데 이왕 사는 거 당연히 성능 제일 좋은 걸로 사야지. 하지만 예산은 넉넉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요, 가격이냐 성능이냐 대체 뭘 선택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서 환상의 밸런스를 잡아준 게 바로 이 알파 17이에요. 알파 17은요 3kg에 가까운 무게. 일단 휴대성은 거의 뭐 포기했다시피 하죠. 하지만 성능에 완전 몰빵을 했어요. 휴대성? 야 그거 뭐가 중요하냐, 차체 무게 왜 낮춰,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성능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내보자 라는 식으로 설계된 노트북이에요. CPU는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라이젠 9 7945HX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게임 노트북에 들어가는 i7 13700HX랑 비교하면요 멀티코어 성능 차이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 아니 70% 이게 말이 되나? 됩니다. 싱글 코어 성능은요 상향 평준화되어서 애초에 다 비슷비슷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멀티 코어 성능이 좋으면요 게임할 때 당연히 렉이 덜 걸리고, 게임을 넘어서 이제는 렌더링이나 모델링 이렇게 CPU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작업에서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이 알파 17이 가졌다. 여기에 그래픽카드는 RTX 4070, 물론 4080, 4090이 더 좋지만요 그래픽카드를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아니 리뷰머신 양반, 아까 분명히 초반에 4050, 60, 70, 80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좋다며. 근데 왜 또 가지 말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스포츠카로 비유를 해볼게요. 4090은요 제로 100, 그러니까 시속 0에서 10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080은 한 3초, 4초, 4070은 5초, 6초. 뭔 차이지? 그렇죠. 네,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야 그럼 당연히 4090 가야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인들은 길거리 스포츠카 지나가면 오 스포츠카다, 오 스포츠카다, 오 빨간 스포츠카, 노란 스포츠카. 결국 그들만의 리그. 우리는 스포츠카도 뭐야, 제네시스만 동네에 와도 야 제네시스 이러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4070만으로도 현 시점 출시된 게임들 모두 다 풀 옵션으로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여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게임티북은 디스플레이 화질 이런 거 신경 많이 안 쓴다고 했지만 얘는 일단 성능이 되잖아요. 성능이 되는데 굳이 디스플레이 포기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미 난 능력이 차고 넘치는데 뭐 또 밀어줄까? 디스플레이 뭐 화질 좋게? 오케이 알았어. QHD 가자. 야 뭐 DCI P3 당연히 100% 넣어주지. 주사율 140. 라이젠 9이라고 주사율 240Hz.
앞서 소개한 ASUS 터프 15도 DCI-P3 100%라서 디자인 작업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성능까지 좋으니까 디자인 작업 물론이고 4K 동영상 편집, 컬러 그레이딩, 언리얼 엔진 3D 그래픽 작업까지 이런 전문적인 워크스테이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물론 정말 쾌적하게 원활히 메인용으로 쓴다면 당연히 데스크탑이 좋겠지만 그렇게 가혹한 환경을 쓸 거 아니라면 이런 노트북으로도 이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노트북의 성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졌고 이런 디스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맞춰주다 보니까 가능해졌다는 거죠. 원래 이 아파 17은 출시가가 225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 굉장히 합리적이어졌죠. 물론 오늘 소개한 노트북 중에 비싸지만 안 살 이유가 없는 정말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훌륭한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빅터스 15의 합리적인 가격, 터프 A15의 뛰어난 성능, 오멘슬림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장점을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모두 섞은 게 이 알파 17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성능과 가격 모두 챙긴 가성비 노트북 4가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을 보고도 내가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어떤 노트북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댓글에다가 나의 최대 가용 예산과 예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 목적, 뭐 게임이라면 어떤 게임을 할 거예요, 혹은 뭐 그래픽 작업이라면 전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적합한 노트북 찾아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비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